안녕하세요. 1월 19일 수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555.55캐럿짜리 이 검은 다이아몬드는 소더비에서 최소 680만 달러, 한화로 약 81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더비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연쇄 폭락하는 이 크립토 윈터, 즉 암호화폐 겨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현재의 가격 급락 국면에서 벗어나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UBS는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 가격의 등락이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특근법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접수를 앞두고 대규모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다시금 종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들은 이 금융당국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총 39개의 신규 코인들을 상장시켰습니다.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 막판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종목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상장 빔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두나무 본사에서 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좌담 형식인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암호화폐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지난해 말에는 올해 1월에 시행했던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ICO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코스피 거래액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업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의 문제점들과 또 민원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 1,113만 3천여 주를 약 4,375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한금융과의 플랫폼 신사업의 창출과 또 미래금융 DX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신한은행도 이 NTT 도코모가 보유했던 KT 지분을 같은 액수의 규모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AI와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 등의 영역에서 미래 금융 DX와 플랫폼의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23개의 공동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양사의 유통 포인트를 공동 발행하거나 또 K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 문서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마치 개통하기 전 단말기처럼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다가 거래소에 있던 암호화폐를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갑자기 먹통이 된 휴대폰의 전원을 몇 차례 껐다 키면서 유심칩을 뺐다 끼워서 겨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이 개인 SNS 로그인 흔적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누군가 A씨의 계좌에서 이더리움 106만 원어치를 매수해 다른 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B씨의 리플 2,100만 원어치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심스와핑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스와핑이란 이 피해자 휴대폰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은행이나 암호화폐 계좌를 손에 넣는 이 신종 해킹 수법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심을 물리적으로 훔친 경우에는 이 유심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복제 만든 새 유심이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이 NFT를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이 산업계를 포함해서 학계와 법조계, 이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 비밀 등 이 지식 재산의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나 이 디자인 등의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부터 부상하고 또 주류 문화권에 깊이 편의되어지고 있는 요즘 각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장을 건강히 육성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로 시장의 발전을 억누르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광고와 관련해서 신규 규제 방안을 발표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 초성으로 만나보시죠. 이응 기업입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런던 교통청이 암호화폐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교통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광고를 모니터링해왔는데 최근 해당 광고 승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광고는 이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는 크립토닷컴의 광고 2개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가 투자위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무책임하고 소비자의 경험 부족이나 믿음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를 끌면서 런던의 비트코인 광고 시장 전체도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2021년 첫 2달 동안에는 런던에 약 15,000건의 광고가 있었고요. 연말에는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당국의 이러한 규제 조치도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초성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옷, 피읍, 이응입니다. 또 다른 유럽 소속국이죠. 바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에서도 암호화폐 광고물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증권당국은 암호화폐 투자가 미규제 상태이고 또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투자 상품군이기 때문에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광고 참여도 제한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경우는 암호화폐 홍보를 진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증권당국에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는 2월부터 암호화폐 기업, PR업체, 또 개인 인플루언서 등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스페인이 유럽에서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에 따라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를 것인지 눈여겨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라도 확인해 볼까요? 시옷 기업, 피읍, 리을입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앞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중교통, 공공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 또 물리적 ATM기 등 공공장소에서 DPT 서비스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스페인과 비슷하게 인플루언서 등 제3자 참여를 통한 마케팅이나 광고도 금지가 됐는데요. 다만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 또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는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싱가포르의 규제와 운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로 꼽히기도 하죠. 모호한 규제안으로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기보다는 각국은 각 사회에 맞는 또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규제안을 마련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채권과 또 배당금의 등장은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메인스트림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인 채권은 아직 발행되진 않았지만 이런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신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이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